최근 30일 기준으로 3억 5천 정도. 월 매출이 만약에 3, 4억 나온다? 대표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3, 4억씩 나와도 저 혼자서 하고도 여유로우니까 이 쿠팡 업무만 따졌을 때 하루 3시간 정도. 종소세 아예 안 내고요. 식품은 농수산물 같은 거 특히 다 면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도 안 내요. 첫 번째로 이거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경쟁도부터 체크를 해요. 리뷰가 90개밖에 없는데 1000명이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리뷰가 100개인데 1000명이 구매했고요. 한 달간 1000명 이상 구매면은 하루에 50개씩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0개씩 2,000원 마진이면 하루 10만원씩이니까 하루 10만원씩 한 달이면 300만원. 이 상품 하나로 직장인 월급을 벌 수 있는 거죠. 제가 받는 이 거래처가 물을 3kg 5,500원. 다른 판매자는 3kg에 1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수수료를 제외해도 마진이 최소한 20%에서 25%는 남는 거죠. 뭔가 더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비밀이야 사실 네. 많죠. 아, 이걸 공개해도 되려나?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지금 뭘 공개할지 고민 중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2005년생 식탁남 최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5년생. 네, 2005년생. 그럼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올해 만으로 20살입니다. 만으로 20살. 네, 그럼 식품 위탁 판매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매출은 월에 3, 4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은 지금 최소 7천에서 8천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그래도 이익률이 한 20% 정도. 네, 엄청나네요. 20살이신데. 네. 지금 보니까 막 무슨 이런 뭐 발렌시아가 있고 좋은 시계도 막 있는데 태그 오이어, 롤렉스, 오메가. 제가 또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시계가 좀 액세서리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또 롤렉스 같은 거는 감가도 없어가지고 재테크용으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용으로 샀습니다. 재테크용을.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거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델이고 이거는 매장에서 1,800만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 시마스톤 모델인데 이거는 백화점에서 한 9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태그 오이어인데 이것도 백화점에서 한 500만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거리에 비해서는 좀 검소한 느낌인가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이런 약간 그래도 월 순수익이 7, 8천 정도 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에 7, 8천을 벌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약간 단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좀 빠르게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럴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자본이 3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알바하면서 막 쓰리잡 포잡 뛰어가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30만원으로 이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한 200만원, 300만원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반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순수익 1,000만원 정도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딱 1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월 매출 3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핸드폰은 뭐예요, 대표님? 이거 얼마 전에 나온 스트라이폴드입니다. 쿠팡 기사네요. 쿠팡 요즘에 막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쿠팡으로 식품 위탁하고 계시는데 뭐 별 문제는 아직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이런 것보다 판매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판매자들이 신규 상품도 더 잘 안 올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쿠팡에다가 시간을 쏟으면은 매출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 타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최근 30일 매출이거든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한 3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 네. 한 7, 8천 벌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익률이 그래도 20%? 네,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매출이 3.5억이나 나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무조건 이제 2% 미만, 1%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안 쓰는 상품도 있고요. 광고도 사실 제가 이제 저만의 또 광고 노하우가 있어서 광고로 사실 손해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광고비를 쓰면 그 10,000원의 광고비 쓴 걸로 최소 2, 3만 원 이상은 버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저번 달도 계속 쭉 보여줄 수 있으세요? 저번 달도 3억 정도 나왔고요. 이제 좀 더 뭐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름이 또 식품 비수기라서 여름으로 봐도 지금 3억 8천, 3억 9천 정도. 여름이 성수기?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주로 판매하는 메인 상품이 가공식품, 그러니까 반찬류거든요. 또 이제 아무리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도 여름이면 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좀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가공식품류나 아니면 수산물 같은 거는 이제 수요가 떨어지는데 여름 제철 과일 같은 거는 또 수요가 많아요. 복숭아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대표님은 이런 약간 식품 위탁, 뭐 과일도 판매하시고 반찬도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여러 가지 부업이랑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뭐 리셀 같은 것도 해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보고 의류도 팔아보고 그 다음에 공산품 같은 것도 팔아보고 근데 다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 이제 유튜브에서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을 보고 쿠팡이 또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왜냐면 저도 쿠팡 깔려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쿠팡 깔려있고 그리고 식품은 또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많이 팔리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찾아보면서 쿠팡에다가 식품 한 개를 딱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주문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주문의 뽕맛을 보고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계속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어디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막 누구한테 배우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찾아보면서 혼자 습득하고 혼자 배우고 맨날 이제 쿠팡에서 다른 판매자들 상품 보면서 어떻게 해야 잘 팔릴지 분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식품 위탁 판매해서 수익을 버는 법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만 보면은 다 할 수 있게끔 네. 좀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거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찾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상품 선정과 소싱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대표님이 상품 소싱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다른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상품이나 여러 개 올려놓고 대량 등록 방식으로 올려서 하나만 잘 팔려야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잘 팔릴 상품을 찾아서 그걸 업로드합니다. 잘 팔릴 상품, 그리고 수요가 좀 많은 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수요가 많은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품은 제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곧 1월이니까 1월 제철 식품을 검색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굴, 더덕, 명태, 아귀, 꼬막, 시금치, 우엉, 당근, 브로콜리, 딸기, 한라봉, 레드향 등등 아니면은 이제 겨울 제철 식품 이런 거 검색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귤, 유자, 한라봉, 딸기, 단감 이런 식으로 무 이런 키워드들을 쿠팡에다가 검색해보는 거예요. 잘 팔리는지 잘 안 팔리는지 그걸 볼 수가 있군요.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좀 안 흔한 거 흔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흔한 거 고르면 좋긴 해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약간 꼬막 어떨까요? 꼬막이요? 네, 꼬막 사람들이 좀 맛있어 하는데. 꼬막으로 한번 볼까요? 꼬막을 검색해서 보면 이제 경쟁도부터 체크를 해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여기 이 시장의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 그게 리뷰랑 가격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구매 수가 떠요. 한 달간 400개 이상 구매되었다고 뜨네요. 한 달간 근데 400명 이상 구매한 거면 많이 구매한 건가요? 400명이면 사실 하루에 10개 정도 팔리는 건데 이렇게 리뷰가 4자릿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경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단가 경쟁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대신에 단가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려면 박리담회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상품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한 달간 400개 구매면 하루에 10개 언저리로 팔리는 거라서 마진율이 20%라고 쳤을 때도 마진 3,000원 정도에 하루 10개면은 3만원 정도라 꼬막은 제가 들어갈 만한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3만원도 물론 많은 돈이지만 이번에는 약간 야채류로 넘어가서 네. 물을 한번 볼게요.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순위권에 아까 꼬막이랑 다르게 네. 뭐 리뷰 몇천 개짜리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상위권에 나오는 업체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한 200개 정도 판매. 이거 1000개 판매가 됐네요. 볼까요? 한 달간 1000명 이상 구매했어요 라고 나오네. 네, 이것도 한 달간 700명 이상이 구매했고요. 다음에 이 상품도 1000명 이상이 구매했고요. 리뷰가 90개밖에 없는데 1000명이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리뷰가 100개인데 1000명이 구매했고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이런 거는 구매 건수가 많은 거라서 한 달간 1000명 이상 구매면은 이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1900개가 팔려도 1000명 이상 구매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평균치로 잡아서 한 1500개 정도로 잡았을 때 1500개가 한 달 동안 나간 거면 하루에 50개씩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0개씩 2,000원 마진이면 하루 10만원씩이니까 하루 10만원씩 한 달이면 300만원. 이 상품 하나로 직장인 월급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되게 들어갈 만한 상품입니다. 경쟁 자체도 낮고요. 근데 사실 이 무가 잘 팔린다라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상위에 노출시켜서 네.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파는 게 일반인분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대표님만 좀 그런 노하우가 또 있는 거예요? 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쿠팡에는 신규로 상품을 등록하면 좀 버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줍니다. 신규 등록 가산점이죠. 그래서 그 신규 등록 기간 동안 상품을 좀 신경을 써서 초기 마진을 조금 낮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엔 20%로 올리더라도 초기에는 뭐
10%, 15%로 진입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판매자들과 경쟁하면 수요가 그쪽으로 좀 몰리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또 랭킹이 판매량 기준으로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량을 통해서 순위를 올리고, 그렇게 순위 올린 걸로 리뷰를 쌓고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무조건 이제 신경을 쏟아야 돼요. 사실 상품이 올라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2주 전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돼요. 2주 만에 조금 더 싸게, 거의 마진 안 남기더라도 공격적으로 팍팍 해야 된다. 네, 그때 이제 순위를 최대한 올려서 나머지 2주가 지나면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순위를.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상품이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한 시즌에 판매하는 상품이 한 10개 언저리 정도 됩니다. 그럼 총 1년에 한 3, 4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3, 40개도 아니에요. 왜냐면 4계절 내내 파는 중복 품목들도 많아가지고 1년에 한 20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물건을 올려서 초반에 업로드 하자마자 공격적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순위를 유지한다. 네. 근데 사실 무나 꼬막이나 내가 좋은 거래처에서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데 그걸 소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진도 높게 네. 받을 수 있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셀러오션이라는 이런 도소매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뭐 무위탁, 무를 판매하려고 했으니까 네. 무위탁 같은 거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나오죠. 네, 이런 데에서 연락을 해서 뭐 단가를 받고 올리는 거. 네.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올라오는 업체들, 그러니까 B2B 업체들은요, 위탁 방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위탁으로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 B2B 업체도 위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물건 공급처는 따로 있는데 거기를 자기들이 소싱해가지고 셀러한테 자기들이 공급처라고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유통 마진이 한 번 더 붙죠. 10%, 15%. 그래서 그만큼 셀러들이 파는 마진이 깎이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 소싱을 하고 이런 B2B 업체 같은 데에서 상품을 업로드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체국 쇼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우체국 쇼핑이요. 일단 이런 위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차 생산자분들 아니면 이제 경매를 해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분들만 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뭐 인터넷에 뭐 사과 농가 아니면 뭐 복숭아 농가 이런 거 검색해서 뭐 전화 걸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문제가 보통 농가들은 택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체국 쇼핑에 입점이 돼 있다는 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는 뜻이고 택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택배 물량을 소화할 만큼의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소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상품 하나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뭐 농업회사법인 뭐뭐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물음표 누르면 사업자 등록번호랑 이메일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우체국 쇼핑 보고 연락드렸는데 쿠팡에서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혹시 위탁으로 공급이 가능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보통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3군데에서 5군데 물어보면 한 군데 정도는 오케이를 합니다. 완전 초보고 아무것도 내가 쌓아놓은 실적이 없는데도 오케이 해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 우체국 쇼핑에서만 소싱을 하시는 건가요? 우체국 쇼핑에서만 하진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페에서도 또 소싱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도 똑같이 소싱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쿠팡에서 판매를 안 하는 셀러들이 있고요. 네이버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쿠팡에서도 팔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상위 노출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매로 공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이제 네이버에서 좀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이버도 이제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나. 그렇게 문의를 해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할 생각은 없고 쿠팡에서 이제 대표님 제품을 판매해보고 싶은데 혹시 위탁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신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단가 받고 단가가 맞으면 진행하고. 근데 그 단가에서 20%, 25% 마진을 남기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나요? 애초에 단가가 맞는 상품을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단가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싱한 업체 한 군데 들어가 보면 여기도 무가 있네요. 제가 받는 이 거래처가 무를 3kg 5,500원, 5kg 7,2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는 3kg에 1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수수료를 제외해도 마진이 최소한 20%에서 25%는 남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소싱도 해보고 쿠팡에 올려볼 텐데 좀 타격이 없을까요? 네,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냥 올린다고 해서 사실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노하우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직접 아마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셀러오션 같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제 눈팅을 하셔도 정보가 있는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제가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소싱을 했다. 그럼 소싱한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소싱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사진을 받는 거죠. 일단 사진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공급업체에 문의하면 이렇게 사진 폴더 같은 걸 좀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 받아서 소비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사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과일이나 뭐 수산물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색감이 좀 다양한 사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이라고 해서 과일만 칙칙하게 보이는 거 말고 과일이랑 뭐 하늘도 같이 보이고 농장도 같이 보이고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산도 보이고 네. 하늘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거 사용해서 썸네일 사진을 만들고요. 여기서 뭐 보정을 한다던가. 보정 같은 것도 크게 막 전문적이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으로 그냥 뭐 밝기 조금 올리고 이제 색조 조금 올리고 하면 끝납니다. 아, 그럼 상세 페이지에 조금 후킹을 적고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아, 그런 것도 그래서 아니에요? 식품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 공산품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쿠팡에서 식품을 검색해 보시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되게 잘 파는 업체거든요. 보시면 과일 하나로 한 달 구매 건수가 5,000개 이상이죠. 네. 이렇게 한 달에 5,000개 팔릴 정도로 잘 팔리는 제품. 뭔가 상세 페이지 예쁘고 잘 만들었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사진이랑 글이 끝이에요. 되게 짧고 그냥 직관적이네요. 그래서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시면 일단 상세 페이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게 쿠팡에도 뭐 쿠팡 윙, 쿠팡 프레시, 로켓 네. 배송, 로켓 크로스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걸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저는 쿠팡 윙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배송으로. 아, 판매자 배송으로?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는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거를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로켓 배송은 말 그대로 쿠팡 물류센터에 입점을 시켜서 쿠팡에서 판매를 전담하는 겁니다. 배송 같은 거를. 대신에 그만큼 쿠팡에서 보관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쿠팡 측은 그냥 소비자들이 반품해달라 하면 다 반품해줘요. 그래서 반품비로 엄청 깎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배송은 반품을 안 해도 돼요. 소비자들이 반품을 해달라 요청하고 상품에 이상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불 처리를 해주고 고객님한테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반품이 어려워서 자체 폐기 처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편이지 이제 반품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품 배송비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위탁 판매할 때는 뭐 로켓 배송 이런 게 더 손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CS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렇게 해서 판매를 잘 하잖아요, 대표님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품 품질에 대한 CS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관리하려면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판매자 전화번호를 또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화가 오진 하지만 사실 전화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쿠팡 내에서. 대신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답해야 되는 게 이제 고객 문의랑 고객 센터 문의,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문의를 적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에 그래도 500개 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고객 문의로 들어오는 게 하루에 10개에서 20개 미만. 아, 하루 10개, 20개. 네. 그럼 맨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도 어차피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사실 10개, 20개 답변하는데 하루 10분, 20분이면 끝납니다. 시간도 그냥 한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돼서 그냥 몰아서 이렇게 답변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CS에 쏟는 시간도 하루에 30분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관련해서는 그냥 판매자 쪽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진짜 할 게 딱히 그냥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거, 네. 싸게 저렴한 네. 단가로 소싱하는 거, 좋은 품질을 소싱하는 거, 그리고 쿠팡이 올려서 좀 로직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상위로 노출시키는 거. 이거 말고 또 뭐 있나요? 뭔가 더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비밀이야 들어- 사실 네. 많죠. 아, 그래요? 더 있어요? 아, 이걸 공개해도 되려나?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지금 뭘 공개할지 고민 중인데 사실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면 리뷰 관리가 생명입니다. 쿠팡에서는 일단 좋은 리뷰는 거의 달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이 좋아도 좋은 리뷰는 별로 안 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뷰 포인트 시스템이 없어서 리뷰를 달아도 소비자들이 얻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품질이 괜찮다, 뭐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리뷰를 안 남기는데, 품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 화가 나니까 리뷰를 남깁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리뷰 관리가 또 생명이거든요. 최신순에 1점 리뷰가 막 2-3개씩 달려있으면 그거 진짜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만약에 그런 1점짜리 리뷰가 달린다고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그러니까 리뷰 체험단이라 하잖아요. 리뷰 마케팅을 진행해서 1점짜리 리뷰로 그냥 덮어버리고, 근데 1점짜리 리뷰 덮는데 최소한 5점짜리 리뷰가 6개에서 7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상품 배송하고 또 리뷰 체험단 비용 입금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10만 원 이상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거든요.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그냥 환불 처리를 해주더라도 고객분들한테 이제 뭐 따로 연락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제 리뷰 삭제 같은 걸 요청드려요. 따로 전화를 드려서. 네. 대놓고 이제 리뷰 삭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이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뭐 리뷰 보고 연락드렸다,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문제셨냐, 정말 죄송하다, 이거는 저희가 책임지고 환불 처리 도와드리겠다, 이거는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인 것 같다 라고 하면 보통 화가 누그러지면서, 리뷰 남겨서 죄송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근데 리뷰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서 혹시 화가 좀 누그러지셨으면 리뷰 같은 거 좀 수정 가능하시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리뷰를 삭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5점으로 바꿔줍니다. 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꿀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심을 좀 보여주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전화를 했을 때 뭔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전화했냐, 뭐 이런 문제는 없나요? 개인정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쿠팡 측에서, 쿠팡에서 고객분들의 전화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판매자한테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0502, 0504 안심번호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 드는 건데, 대표님이 막 몇 억씩 팔아주고 있잖아요. 네. 위탁하는 업체들이 있을 건데, 네. 그 업체들은 되게 고마워하나요? 아니면은 이 위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파네? 내가 한번 들어가서 팔아볼까?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보를 가지는 업체가 가끔씩 있어요.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판매할 줄 모르니까, 저처럼 노하우가 없으니까 광고비만 계속 태우게 되고, 광고비를 태우니까 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가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표님한테 문의가 또 오거나 그런 느낌도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어떤 대표님은 이제 알려달라고 하기도 해요. 자기들이 이제 뭐 수익 쉐어해 줄 테니까 이제 쿠팡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려주시나요? 진짜 중요한 품목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진짜 네, 중요한 거래처 아니면. 근데 보통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이라 가지고 일단 이 시장을 노릴 정도로 막 돈이 고동하는 업체는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이게 대표님이 식품 위탁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찐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식품에 국한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식품에 국한되진 않는 게 다 공통적으로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리스크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위탁 방식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켓그로스라고 하면은 위탁 방식으로 안 되고 재고를 구매해서 입점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 물건이 안 팔렸을 때 재고, 떨이로 이제 막 역마진 아니면은 마이너스 보면서 다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료 붙고, 또 초기에 사입한 비용 붙고, 또 반품률도 높고. 사실 반품 문제가 제일 크죠. 쿠팡에서 다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반품률이 되게 높아요. 공산품 같은 거는 막 반품률이 30%, 40%도 돼요. 그래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썰을 들려드리자면, 네. 그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예요. 근데 엄청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한 소비자가 투명 핸드폰 케이스였거든요. 사서 쓰다가 누래지잖아요, 케이스가. 네. 새 걸 사서 누래진 걸 반품을 시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네. 다 받아주니까. 네. 근데 그게 먹히나요? 네, 먹힙니다.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고객한테 보상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사실 쿠팡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뭐 집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바하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그때 이제 쿠팡 야간 알바도 했었어요. 거기가 반품 센터였거든요. 반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센터가 있어요. 제 기억에 강원도 여주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반품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쓴 속옷이 반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리잔인데 다 깨져서 반품 들어오고, 반품 들어오는 상태들을 보는데 분류를 하거든요. 다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반품건들. 근데 반품이 10개 들어오잖아요. 9개를 못 써요. 상태가 처참합니다. 심지어 반품은 또 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에서 다른 카테고리로는 눈독을 들이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하기에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아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가장 적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시간을 써야 되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할 때도 사실 돈이 드니까, 네. 돈이 뭐 영원히 든다, 아니면은 시간을 안 써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몇만 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고, 시간 그냥 뭐 1시간, 2시간 투자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맨날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이 있으세요, 따로? 사무실도 따로 있는데, 요즘 또 겨울이
겨울이잖아요. 밖에 나가기 춥고 귀찮으니까 집에서 일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장점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뭐 업무 처리도 그냥 고객 문의 같은 거 답장 달고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 그냥 어차피 엑셀로 다 취합해줘요. 쿠팡 내에서. 그냥 엑셀 다운로드 누르면 다 주문 리스트 뽑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로 거래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대로 발송 처리해주고 끝납니다. 집에서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안락하게 누워서 넷플릭스 보게끔. 네, 저 진짜 누워서 일할 때도 있어요. 누워서 그냥 무릎 위에 노트북 올려놓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직원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혼자만 일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만약에 3, 4억 나온다? 그럼 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대표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3, 4억씩 나와도 저 혼자서 하고도 여유로우니까 막 계속 다른 사업 공부하고 다른 분야 하고 취미생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이 굉장히 좋은 만족도 높은 일입니다. 그럼 하루에 이 순수익 7천만 원, 8천만 원 버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들어요?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은 이 쿠팡 업무만 따졌을 때 하루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에서 7, 8천만 원. 네, 왜냐면 제가 한 10시 업무를 시작해서 한 1시간 일하다가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무를 이제 2시부터 해요. 2시부터 이제 한 3시까지 하다가 한 3시 반? 실제로는 한 2시간 반?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데에 힘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 상품을 소싱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업 분야로 좀 공부를 한다거나 식품 쪽이 좀 넓혀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오프라인 쪽으로 넓혀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사몰을 계획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대표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만 20살이신데 어린 나이에 성공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좀 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더니 생기는 일들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막 성공하고 나면은 돈 빌려달라는 연락 많이 온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월에 1,000만 원 벌 때는 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월 수익이 월 5천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거니까 아 얘는 다른 세상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거리감을 느껴서 연락을 안 해요. 친구들이 연락이 좀 끊기나요? 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 네, 고등학교 때 애초에 이거 한다고 학교를 잘 안 나가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결석을 63일 했어요. 64일부터 결석하면 유급이거든요. 하루 차이로 이제 유급 안 하고 심지어 그 졸업식 당일에도 이제 지각해가지고 유급 당할 뻔했는데 네. 네. 꼭 댓글에 이런 질문이 좀 달려가지고 네.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집이 원룸이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은 그 약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제가 여기에 사는 게 제 주변에 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제 또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업에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막 인사이트 같은 것도 나누고. 근데 제 주변에 이제 20대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 가산에 살아요. 여기 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돈에 비해서 되게 검소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4개입니다. 임대, 지금 대표님 월세를 내고 있는. 네, 그 본 사무실이 이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서울에서 사업자를 내면은 100% 감면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 과밀 지역 바깥이면 그 10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사무실이 동탄에 있어서 동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동탄에 사무실 하나 있고 거기서도 월세 100만 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수원에 또 동탄이랑 가까우니까 동탄에 있을 때 출퇴근용으로 이제 수원에도 원룸 하나 있어서 거기서도 월세 50, 60씩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월세가 150 정도씩 나가거든요. 관리비 포함해서. 그리고 저쪽에 있는 옆 건물에 있는 사무실도 관리비 포함하면 200 정도 나가서 임대료로만 거의 한 600만 원, 7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절대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세액 감면 100%도 받고 있다고. 종소세를 아예 부가세는 아예 안 내시는 거네요. 네, 아예 안 냅니다. 종소세 아예 안 내고요. 부가세는 제가 판매하는 품목들이 다 면세 품목들이에요. 식품은 농수산물 같은 거 특히 다 면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도 안 내요. 그러면 진짜 내는 세금이 뭐 건강보험료만 있나요? 네, 건보료밖에 안 됩니다. 건보료 완전 사기다 진짜. 근데 건보료가 좀 아깝죠. 국민연금도 사실 제 매출 수준에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60만 원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내봐야 60만 원이에요. 그럼 건보료는 얼마 나와요? 건보료는 이제 제 매출을 생각하면 소득이 한 달에 1억 잡혔다고 했을 때 그냥 800만 원 이상은 내야죠. 직장인이 아니니까 회사는 반반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건보료만 1년에 1억 정도씩 낸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식품 위탁 사업 이후에 대표님께서 젊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후에는 제가 사실 지금 오프라인 상권이 안 좋아가지고 보류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올해에 오프라인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판매하는 게 가공식품이고 오프라인 쪽에서 좀 인기가 있는 품목이라 가지고 그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할 생각이고, 자사몰도 이제 도전을 할 거고요. 사실 플랫폼도 좀 넓혀보려고, 지금은 쿠팡만 하고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입점 제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넓혀보려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 이커머스 쪽이 아니더라도 아예 좀 다르게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만의 이 시청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네. 대표님만의 그런 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랑 크게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근데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거다. 왜냐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맞아요. 맞는데 돈보다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저도 이제 이 노하우 같은 거 알아내려고 하루 16시간, 17시간씩 몇 달 동안 그렇게 막 밤새 가면서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몸은 힘들지만 또 정신은 오히려 가슴이 뛰어요. 그걸 하면서. 왜냐면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 통해 얻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고치면은 다음에 성공하겠다. 그럴 때마다 되게 가슴이 뛰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전을 떠올렸을 때 1년 전에 진짜 막 하루 종일 일하면서 코피 흘리면서 막 쓰러져 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그때 노력하던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과거엔 어땠지, 과거엔 이랬는데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 당연히 중요하죠. 결과가 짱이죠. 근데 과정도 중요하다. 왜냐면 과정도 사실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내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존감 같은 거를 올려줄 수 있는,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확천금보다 자기가 노력하고 이 성취감 이런 네. 걸 중요시 여기는 거네요. 어쩌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벌었다. 진짜 운으로 이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서는 제가 사실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주변에도 있긴 한데.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런 업 하시면서 좀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편이세요? 아, 네, 행복합니다. 어떨 때 가장 그냥 행복하세요? 뭐. 저는 사실 남한테 좀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뭔가 제 자신의 행복보다는, 제가 뭐 그래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남 보면서 행복 느끼는 것도, 뭐 남 사주면서 행복감 느끼고 남 도와주면서 행복감 느끼는 것도 이기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도와주는 거니까, 남이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쿠팡 같은 것도 이제 전전긍긍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뭐 그냥 무료로 조언도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되게 행복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남에게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할 때. 네, 그냥 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그럴 때 즐겁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촬영 끝나고 사드릴까요? 아, 좋아요. 그럼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보시죠. 감사합니다.